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웨이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한국 경제 미래 100년을 진단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에서 패널 디스커션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로 있습니다. 우선 이태원 참사로 인해 유명을 달래하신 대부분 MZ 세대가 되겠죠. 희생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지금 장표에 보시듯이 MZ 세대는 인구학적으로 볼 때 가장 외로운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두 번째가 현재인데 종형 인구 구조로 바뀐 첫 세대가 바로 현재의 MZ 세대입니다.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 오히려 종형 인구 구조가 미래에는 호리병형 인구 구조로 바뀌면서 오늘의 MZ 세대가 장년이 되었을 때는 연금이나 복지 등 사회적 혜택으로부터 크게 배제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래가 MZ 세대에 달려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래 한국 100년의 초석을 다질 세대가 있다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규범, 새로운 시각으로 무장한 MZ 세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선진국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태어나고 자란 MZ 세대뿐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토론은 바로 미래 한국의 주역인 우리의 MZ 세대가 현재의 한국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미래 한국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이로부터 우리 사회와 정부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제 나름대로 분석한 설문 결과의 인사이트를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MZ세대는 후대의 삶이 더 윤택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확신은 부족하다. 55대 45입니다. 두 번째, MZ세대는 이념의 사슬에서 벗어난 최초의 한국의 세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설문 결과를 보시면은 MZ세대가 상당히 현실의 뿌리를 받고 있는 세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 대비 선도 경제에서 선도 경제 과제 중요도를 답하는데 약간 먼 미래인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대응은 16.2%에 불과하고 12.6%에 불과하고 인구 구조 변화 대응과 과학기술 R&D 혁신, 눈앞의 현실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았습니다. 규제 개혁이 필요한 분야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업 인허가 규제가 제일 높은 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가 굉장히 저는 임프레시브했는데 노동시간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 관련 규제를 다루었습니다. 사업 인허가 규제, 우리 MZ세대들이 창업을 할 때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이 규제가 아닌가. 그리고 또한 노동시간의 프로텍션을 받기보다는 자기 능력껏 일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그런 시대를 꿈꾸고 있는 것이 우리 MZ세대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노동시장 개혁 그 자체는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MZ세대 생존의 이슈다 하는 인식을 우리 MZ세대들이 갖고 있다. 경제체질 개선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인 정책 과제에서 1번이 바로 연금개혁이나 금융서비스 혁신이 아니라 1번이 바로 노동시장 개혁이었습니다. 43.9%면은 거의 절반이 노동시장 개혁을 목마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MZ세대는 개인주의, 물질주의를 극복하는 대한민국 첫 번째 세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윤택한 삶의 조건에서 개인주의나 물질주의를 배제하고 공감과 배려가 충만한 사회가 바로 윤택한 삶의 조건이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다섯 번째로 MZ세대는 기업가 정신을 다시 쓰는 세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 주주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공헌하는 그런 기업이 우리 MZ세대들이 그리는 이상적인 기업으로 인식됐다는 점.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이 깊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네 분을 모셨습니다. 이창근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예, 박연미 예, 맞죠? 예. 경제평론가시죠? 예, 예. 송수영 변호사님, 그다음에 정용재 우리 저기 애널리스트, 예, 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로 상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이 네 분 모시고 토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공통 질문을 드리고 각자 개별 주도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첫 번째 질문은 기성세대와 비교해 볼 때 MZ세대를 MZ세대인 여러분들이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그것이 한국 경제와 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창근 교수님부터 예, 말씀해 주시죠. 네, 결정 건가요? 사실 어떤 세대나 집단에 대해서 말하는 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 안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크고 사실 집단 간의 차이보다 집단 내부의 차이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통적인 특성 같은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떤 세대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이제 학문적으로는 연령 효과와 소위 코호트 효과를 구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세대가 앞으로도 우리가 보는 특성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단지 젊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생각한 특성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상당 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저도 뭐 M의 끝자락에 있긴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특성을 지금 이 세대에게 단지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를 씌우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조심스럽게 네,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코호트 효과가 결국엔 제일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렸을 때 또는 사회 초년기에 어떤 경험을 집단적으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 같은 경우는 뭐 경제 발전이라든가 민주화라든가 아니면 뭐 정보화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이 세대들이 200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나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통하거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피상적으로 느끼는 것은 좀 많이 이렇게 고립, 나쁘게 말하면 고립, 그다음에 좋게 말하면 이제 개별성을 굉장히 크게 가지는 세대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중거 집단이 조금 작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경제와 사회 그거는 이제 기회이기도 하고 어떤 위험 요인이기도 할 텐데 기회라는 측면은 이제 어떤 집단의 어떤 압력에 크게 좌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만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그런 다양한 수요가 확보되는 것은 우리가 뭐 문화 같은 것에서도 보다시피 혁신의 이제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모두가 같이 어떤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할 때 있어서 어떤 공통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문화 같은 것이 없다는 점에서는 조금 어려운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 세대들을 어떤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어떤 지대 추구보다는 생산적인 활동으로 이끌 방법을 다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박연미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오늘부터 1일이라 교수님께서 아마 저희 이름을 하나하나 다 외우기가 아직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고백을 먼저 하나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를 설명해 주신 그 리플렛에 MZ가 보는 그러니까 MZ 전문가들이 보는 MZ의 이야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덤까지 갖고 갈까 하다가 사실은 MZ라고 우기기에는 제가 학번이 좀 높네요. 옆에 계신 이 교수님보다 제가 아마 한 3, 4년 학교를 좀 먼저 다녔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방송국이라는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97학번부터 97년생까지 한 팀으로 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대별인 특성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MZ는 말하자면 일종의 스윙 제너레이션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이전까지 우리가 MZ에 대해서 뭐 M과 G는 그들을 한 집단으로 묶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만
편의상 MZ를 하나로 묶는다면 그들의 특성은 물질적인 기반이 괜찮다 싶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굉장히 달라집니다. 투자 환경이 달라진 지금 그들이 보이는 특성이 상당히 달라졌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욜로, 가심비 이런 단어가 유행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욜로와 가심비, 오늘만 살 것 같았던 MZ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풍차 돌리기 적금, 무지출 챌린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경제 활동이 달라질 때 얼마든지 유연하게 소비 성향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게 또한 MZ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책 고객으로서나 아니면 기업들의 잠재적인 소비자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유추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과거와 특징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우리 세대까지, 그러니까 저는 굳이 구별하자면 X세대에 가까운데 저희 세대보다 그리고 후배 세대보다 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준거 집단이 국제화되었다. 글로벌 준거 집단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과 소통하면서 비교하는 세대다. 그렇다면 글로벌 준거 집단에 소구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MZ를 통해서 단서를 찾아갈 수 있기도 하고 또한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일매일 비교하고 비교당할 수 있는 대상이 무한히 늘어난다. 시공간이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이런 세대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MZ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기는 참 어렵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굳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그들은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변신은 무죄인 세대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수영 변호사님. 예. 네, 저는 이제 그 아까 잠시 소개해 주셨는 전 법무법인 세종에서 ESG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고 아마 여기에 이제 초대되게 된 것은 그 제가 우리 금융지주의 이제 여성 사회이사로 올해 선임이 됐는데 아마 이제 40대 여성으로는 4대 금융지주 회사에 이제 사회이사로 최초로 이제 선임이 돼서 이런 리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초대가 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들으면서 그 설문조사 표본이 있었잖아요. 근데 딱 그 표본에서는 갓 제외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80년생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매우 가까이 그 설문조사 표본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읽어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들에서 이제 제가 느낀 그 MZ 세대를 정의하는 어떤 하나의 프레이즈를 뽑자면 미래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제 고민하는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기성세대와 뭐 MZ세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구분을 해서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왜곡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이제 그 테이블에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을 보면 일정 연령 뭐 50대 이상의 이제 어떤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경험한 세대와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쉽게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어떻게 보면 그 경제 성장률과 함께 본인의 뭐 부라던가 지위를 축적해왔던 이제 세대와는 달리 이제 MZ 세대의 그 여러 연령층을 보면 그 연령대별로 이제 그 고민의 내용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취직이나 뭐 내 집 마련이라는 이런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기후 변화 등 이제 환경 문제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이런 어떤 사회적 이슈, 경제적 그 구조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민을 심도 깊게 하는 그 서베이 결과를 보면서 미래에 대해 굉장히 고민이 많은 세대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박연민 평론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상황에 맞춰서 그 변화를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세대들에게는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아젠다 프로파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자기의 그런 어떤 생활의
정확하게 어떤 효과가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그런 문제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는 게 좀 더 이제 현명한 어떤 접근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이제 방향들이 정부 정책뿐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기업에서도 조용한 퇴사자 내지는 그 다음에 이유 없이 퇴사를 하고 고용 형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연한 접근을 하는 이제 세대들을 보면서 회사에서의 그 경영을 하는 여러 인사 정책, 경영 전략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이 세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예, 예. 고민을 많이 하고 그 고민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춘 그 대책, 정책, 그다음에 기업의 변신, 예,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정영재 애널리스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Z 세대를 정의를 한다면 모호한 가치보다 현실적인 이익에 충실한 세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들과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이제 소위 문선이라는 것들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없죠. 그리고 대학 1학년 때부터 반대로 학회가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보면 각 대학교마다 주식투자 동아리나 학회가 엄청 많죠. 그리고 소위 이제 공부를 하는 모임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결국 그러한 변화들을 좀 제가 대학교 저학년 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대학교 고학년 와서는 완전히 학교가 변해 있다라는 것들을 그때 느꼈고요. 두 가지 좀 경험이 있다면, 두 번째는 제가 아직도 회사에서는 젊은 축에 속합니다. 아직 30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20대 중후반이거든요. 물론 제가 그런 친구들의 마음을 모두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의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일했던 1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거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저는 리서치 센터라는 게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야근이라는 게 기본이었다면, 지금의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야근이 기본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호한 가치,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가치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이익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이더라도 확실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비용을 감수하고 나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는 더 이상 과거처럼 우리가 이상적인 가치만으로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행동하는 이유 자체가 모호한 가치보다는 이익에 기반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고성장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과실들을 나눌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반대이기 때문에 결국 열매에 대한 보상이 좀 다른 부분이 이러한 일들을 이끌어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분이 말씀하시는 게 공통된 게, 우리 MZ 세대들은 모호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 굉장히 현실에 뿌리박고 있고 그리고 다양성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는데, 시간이 좀 우리가 오버돼 가지고 두 번째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MZ 세대에 대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MZ 세대에 대해서 스스로 MZ 세대의 일원이나 이제 낀 세대도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MZ 세대 쪽에 가까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MZ 세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생각했던 MZ 세대와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저는 저한테는 약간 쇼킹했어요. 미래에 대한 긍정, 나의 자식들이 내 나이가 됐을 때 더 잘할 거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55%만 긍정 응답을 했습니다. 이거를 갖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결코 긍정적인 넘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4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럴까?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근 박사님. 예.
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사실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비슷했고 또 사실 박영민 평론가님께서 굉장히 글로벌한 중거 집단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굉장히 좁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두 개가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 그다음에 글로벌 그 무대에서 더 이상 어떤 한국적인 거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접한다는 점에서 글로벌하긴 한데 그것을 굉장히 개인화된 채널, 특히 뭐 유튜브라든가 SNS가 워낙 개인화를 잘 해주다 보니까 자기가 익숙한 그 방식대로 정보를 원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지는 게 워낙 그렇게 이제 커스터마이즈가 되는 게 워낙 일반화가 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중거 집단이 좁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관련해서 느끼는 거는 좀 후퇴라고 할까 아니면 뭐 영어로 리트릿 한다랄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안한 공간,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 배려를 느낄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많이 좀 제 입장에서는 후퇴이긴 한데 많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미시적인 변화, 실질적인 변화를 중요시하는 것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가졌던 생각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 그다음에 이전보다 잘 산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기존 세대와 인식 자체가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꼭 성장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그것을 이제 뭐 좋다 나쁘다로 판단 내리기보다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박연미 평론가님. 예. 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MZ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이 뭘까? 그 아주 무턱대고 이야기하는 언젠가 올지 모를 그 따뜻한 날을 지향하는 게 MZ에게 전혀 소구할 수 없다. 이걸 저는 숫자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서울 신탁은행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마 우리 김종현 회장님이나 우리 강 교수님 기억하실 텐데 80년 12월에 그 은행에서 이런 방식으로 예적금을 판촉을 합니다. 저희가 특별 우대해드리는 그 금리로 2년 이상 적금을 맡기시면 40% 가까이 이자를 드릴게요. 이걸 월 단위로 계산하면 뭐 몇 퍼센트 돼요? 한 2% 정도 됩니다. 월 단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시면 어느 은행이 어디 신협이 10% 이자 준다고 텐트 치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MZ 세대가 보기에 그 부를 쌓고 자산을 축적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이런 과정들은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허망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것들을 추구하게끔 하는 환경이 그만큼 조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저는 눈높이에서 시작이 되는 점도 있다고 봐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방을 가지고 시작한 세대 아마 우리 선배님 세대에서는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어른 되면 내 방 가질 거야. 내 책상 가질 거야. 형한테 옷 안 물려 입을 거야. 이런 생각들 해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란 세대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MZ를 바라볼 때 어떤 측면이 있을까? 교집합이 상당히 한정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학교에 어떤 애가 굉장히 잘 살아. 걔네 집에 가면 미제 냉장고도 있고 뭐 이런 단어를 사용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이 세대는 부의 수준이 확연하게 차이 나는 친구를 학교에서 접할 수가 없죠. 계층이 태어나면서부터 명확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용적인 방식으로 삶을 구성해 나가고 이런 상품을 선택하고 이런 쪽에 관심을 확 투자하는 건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혹은 저희처럼 낀 세대가 할 일이 무엇이냐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제시, 새로운 어젠더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고 다른 한 가지는 MZ를 향해서도 우리가 줘야 될 어떤 우리가 해보니에 대한 경험담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 소위 훈장질, 꼰대질 이런 거 극혐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권을 사야 당첨이 되잖아요. 복권의 당첨 확률이 높지 않은 게 맞죠. 복권 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해보지 않은 것,
가보지 않은 길의 확률을 계산하는 건 오히려 굉장히 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 카메라가 있고 여러 조명이 있고 핀 조명이 핀 라이트가 한 명씩을 비추고 있지만 이거 말고도 사방 사이드에서 나를 비추고 있는 세컨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산에 투자하기 힘들고 토대를 쌓기 힘들 때에는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거, 가능성에 투자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이 일에서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 정도의 각오로 내가 나를 단련하는 거. 저는 위기 시대에 우리가 MZ에게 줄 수 있는 경험담, 사용 후기, 인생 사용 후기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 제기하셨습니다. 예, 송 변호사님. 네, 아니 제가 이제 저도 뭐 이런저런 포럼들을 되게 많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그 시간이 길어져도 많은 사람들이 착석해 있는 포럼도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제가 또 많이 공감을 하면서 이제 어떤 뭐 토론자라던가 여기 이제 발표해 주신 여러 연사분들 얘기를 깊이 공감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런 자리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나 이번에 그 포럼 자체의 타겟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그 확립되어 있는 경제 정책이라던가 이런 거의 변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어려움에 대해서 새로운 세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형식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행사 구성도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잘 기획된 행사여서 저도 그 일원으로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그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제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서는 저는 이제 제 변호사이다 보니까 어떤 규제라던가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해서 좀 보게 되었는데 그 설문조사 전체에서 봤을 때 제가 조금 의외라고 생각한 부분은 이제 고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그 MZ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여러 제도들의 변화가 기본적으로 뭐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 그 다음에 정규직 확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고용 시장을 조금 더 안정화하는 그 제도들을 많이 도입을 하는 것을 추구를 했었고 그런데 반면 이제 지금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면은 이제 노동시장 경직으로 인한 어떤 생산성 저하, 그 다음에 노동시장 이제 구조개혁에 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보고선 그간에 이제 그 노동법제 변화라던가 그것을 추진했던 그 방향들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었냐라는 생각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고용 관련 규제 완화가 그러니까 시급하다라는 이제 의견을 MZ 세대가 이제 제시한 거는 이런 정책 효과라던가 영향에 대해서 규제 도입 시에 조금 더 이제 면밀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도들을 도입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신 것 중에 MZ 세대들이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 긍정 부정의 이제 반반에 관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만 해도 작년 올해 초까지죠. 올해 초까지만 해도 뭐 주식 시장도 굉장히 좋고 자산 가격이 굉장히 이제 뭐 거품이라는 논란이 있긴 했지만 그 와중에도 다들 뭐 이렇게 투자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뭐 법률 자문을 하다 보면 그 당시까지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런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말 딱 전쟁과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지면서 지금의 환율 걱정하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을 걱정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를 걱정하는 이런 급변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긍정 부정에 관한 의견들이 양립하는 거는 저희도 알 수 없는 어떤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에 대해서는 해결책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뭐 어떤
능력을 갖추고 이런 것의 추구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제도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세대 간, 뭐 계층 간, 그다음 전반적으로 이런 격차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제도들에 관한 도입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특히나 지금 이제 그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지역 간 격차, 국가 간 격차 이런 격차들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격차 해소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로 고민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책들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윤재님 부탁합니다. 네, 일단은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서 약간의 이제 안도를 했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저도 뭐 나름 MZ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만 좀 한 가지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달랐던 점은 그 윤택한 삶의 조건 중에 공감과 배려를 나눌 수 있는 가족과 친구, 사회의 존재가 설문조사 1위라는 거는 좀 달랐던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저였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Z세대를 정의할 때 모호한 가치보다는 현실적 이익에 대한 가치를 높이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였다면 적절한 보상체계 확립 같은 결과가 상위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달랐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이제 아까 미래에 대한 생각, 긍정과 부정이 거의 붙어 있다. 이거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제 부정이 높다라는 거가 저는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긍정의 결과물이 좀 더 높아야 될 거라 보거든요. 근데 부정이 높은 이유는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뭐 다른 현실적인 가치보다 좀 모호한 가치들을 우선순위에 둔 게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잡을 수 없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뭐 결국 뭐 제 생각과 거의 유사했지만 아까 말씀 결과는 좀 달랐고요.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최근 2, 3년 동안에 한창 저희를 포함해서 모든 젊은 투자자들이 주식과 코인과 블록체인과 다양한 방식으로 뛰어들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혀 물질적인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반대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또 부정적 현실이라는 어떤 시각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MZ세대의 마음일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저의 마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보다는 부정이 좀 많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주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우리 MZ 세대. 그러니까 느껴보면은 이제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가 닫히고 있다는 강박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강박감이 있을수록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그 나의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가치는 더 높아지고 뭐 이런 이런 현상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마지막으로 이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바 뭐 그리고 이 설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서는 어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기업들은 또 어떻게 이 설문 결과에 나타난 MZ 세대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한 말씀씩 하시고 우리 토론을 마치는 순서를 가져볼까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창근 교수님. 예. 네. 공통 질문이 지나서 조금 시간 예. 관리 약간 편안함을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직업이 교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또래 이제 70년대 말 80년대 초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다 다른 학교에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공통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분명히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전보다 뭔가 좀 이렇게 학업에 대한 어떤 열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좀 전반적으로 적은 것 같다. 그런데 잘하는 애들은 예전보다 훨씬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공통적으로 많이 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 거를 많이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문화, 스포츠 이런 영역에서 보면 또 기업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저희가 상상하기 좀 어려웠던 그런 성과들이 계속 나타나는 반면에 굉장히 많은 수의 그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자기의 어떤 그 범위를 이미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서 좀 편안함을 느끼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뭐 가치 판단 그렇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제가 직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는 저만이 쓰는 연구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도 역시 후텔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주도적으로 뭔가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하고 또 전달하고 저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굉장히 다른 어떤 특성이 있는 게 저한테 제 인생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이제 후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한 욕망이 있는 것도 너무나 잘 이해하고 더군다나 환경이 예전보다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그 열망 자체가 이제 좀 미리 이미 좀 대학에 들어올 때부터 많이 선이 그어진 게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좀 유도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보이즈 비 앰비셔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결국에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어떤 뭐 짝으로서 아니면 팀으로서 그들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정제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걸 정제해 주는 거는 이제 바로 윗세대의 몫이겠죠. 그런 어떤 성취의 경험, 우리가 앞에 세대 이야기할 때 이제 뭐 민주화 세대, 경제발전 세대 이런 경우 공통의 어떤 성취의 경험이 있는데 굳이 이야기한다면 MZ 같은 경우는 공통의 성취 경험이 없는 한국에서는 거의 유일한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이해하면서 어떤 너희들은 왜 열정이 없니라고 하는 것보다 그 열정을 찾게 되는 과정을 신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와 특히 조직이 신경을 써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뭐 저희가 이제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가르치려는 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도 좀 그걸 많이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조직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또 우리 리더십에 지금 계시는 리더급 분들께서 이런 대의에는 굉장히 호응을 잘 해주십니다. 그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고 우리가 예전과 달라야 되고 공감을 해야 되고 근데 미시적인 수준에서는 전혀 사실은 공간을 내어주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요. 굉장히 동맥경화가 저는 여전히 조직 내에서 학교에서도 사실 마찬가지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느끼는 게 앞으로의 5년, 10년은 과거의 5년, 10년이 아니다. 따라서 조금씩 이제 이 조직의 어떤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변화를 하기에는 너무 대학에도 큰 변화가 닥쳐오고 있고 굉장히 큰 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실은 리더에 계시는 분들은 그거를 말씀은 하시지만 어떤 대의는 말씀하시지만 실제 행동은 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그 실질적인 변화, 조직 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이분들이 후퇴하지만 않고 실제로 어떤 성취를 해나가는 경험을 만들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저도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뭐 보이즈 비 앰비셔스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이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해피 매니지먼트예요. 행복한 경영. 그래서 제가 해피 매니페스토라는 책을 번역을 했는데 그걸 이렇게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뭐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사결정 단계를 막 팍 줄이십시오. 3단계 이상은 안 됩니다. 뭐 그다음에 그 의사결정의 데모크라타이제이션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건 불가능해 하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그 MZ 세대에 딱 알맞는 의사결정 구조, 어떤 자립심, 그 자율성, 창의성에 기반한 그런 조직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제가 깜짝 놀란 게
화웨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화웨이의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라는 개념을 저는 최근에 들었는데 화웨이는 하이어라키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사팀이 본부 인사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조직이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로 세분화돼 가지고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2만 개 이상의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가 화웨이 그룹을 형성한다. 그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가 스스로 P&L을 갖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살아남는 조직, 그런 조직. 뭐 그게 어떻게 보면 MZ 세대에 맞는 경영의 프린시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이 너무 길었는데 우리 박연미 평론가님. 예. 사실은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그 숙제를 하나 내주셨어요. 마지막에 이 포럼을 랩업하면서 한마디로 오늘에 대해서 본인이 제시할 수 있는 단어, 문구를 하나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2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 가지는 이거는 뭐 포럼에 대한 공식적인 납품 제품인데 윤택한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이성으로 비관하고 의지로 낙관하는 세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멋있지만 무슨 얘기인지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우리가 복화 2000 이런 거 들고 다녔던 것처럼 실용적인 문구로 이걸 다시 패러프레이징 할 수 없을까 생각해 보니 MZ는 그걸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싫은데 내가 왜 얼마 줄 건데. 아마 예능에서도 한 번쯤 보셨을지 모르겠고 주변에 초등학생, 중학생 저학년까지 아마 주변에 있으면 요즘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입니다. 싫은데 내가 왜 얼마 줄 건데. MZ가 가지고 있는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조직에서 기여해야 하는 동기부여는 딱 이 3마디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이걸 왜 해야 하고 이걸 했을 때 나한테 뭐가 좋은데. 그런데 그 뭐가 좋은데 그 뭐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단순한 승진, 월급의 소폭 인상 이런 것뿐만은 아니고요. 네가 참 그 밸류어블한 사람이고 이 조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아주는 거. 그래서 한동안 me first라는 게 굉장히 이기적인 단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조직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그들과 소통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퍼스트. 예, 미퍼스트가 뭐 개인적인 이기심이나 이런 걸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다. 예, 예. 네, 그 MZ 세대가 이제 실용성과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세대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 설문 결과에서 언급된 것 중에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준비한 게 2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문에 그 탈탄소와 관련한 얘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ESG 관련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송 변호사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ESG 전문가십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것의 의미에 대해서 되게 피상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탄소 배출량과 감축량을 합쳐서 제로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걸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2050년까지 달성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면 그 조약에 따라 이제 이행을 각 산업계에서 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여기에 있는 이제 많은 세대들이 2050년까지는 다 일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제 특히나 이제 포스코라던가 철강, 이제 화학, 석유화학 이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좀 구체적으로 이거를 배출량을 줄이는 부분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감축 활동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런 그 영역의 산업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가 또 산업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어떤 미래의 아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60대라고 하더라도 지금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전 지구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서 본다고 하면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특히 더 신경 써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빙하가 녹는데 이렇게 해서 북극해로 다니는 경로가 생긴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늘 항상 위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위기 속에서 그런 긍정적인 기회의 요인들을 발견하는 거는 그 위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런 해결책들이 찾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해서 뭐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빙하가 녹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후 변화가 심해지고 이런 위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준비를 규제라던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규제와 그다음에 투자 정책, 그다음에 지원, 그다음에 개인들의 노력, 회사의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런 자리를 포함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저희가 이제 세대 간 아까 계속 뭐 MZ 세대, 기성 세대, 우리, 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거보다는 저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마켓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뉴스의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참여의 기회를 제가 이제 증권사에 있다 보니까 뭐 금융투자 아니면 기업 성장 전략이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투자와 관련해서 20, 30대들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고 아직 뭐 전반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투자는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 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기존의 관행대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과실을 나누는 데 있어서 좀 제한적인 부분이 많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뭐 세금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투명성 있게 해야 저희 뭐 MZ 세대라 부르시는 분들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아까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좀 같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 성장 전략, 기업의 전략과 관련한 부분인데, 참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많이 과연 듣고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MZ 세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MZ 세대의 의견을 과연 듣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MZ 세대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뭐 아까 보여드린 정의에 따르면 M 세대 중에 가운데에 있지만 제 자신조차도 과연 그게 맞는가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별로 분명 다르고 어떠한 조건과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과연 누가 할 거고 그 판단을 할 때 과연 소위 MZ세대라 불리는 분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가를 조금 의문이 조금 있고요. 기업의 전략과 관련해서도 뭐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증권사니까 증권사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유튜브를 많이 하죠. 근데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할까라는 생각부터 안 듭니다. 그래서 뭐 그게 특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과연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의 의견을 듣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요.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없다, 뭐 열정이 없다,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뭐 짧게나마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 그것도 참여에 대한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가 뭐 미래 세대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참여를 좀 보장해주고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전반적으로 투자의 부분이나 기업 성장과 관련해서도 기회를 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여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제가 뭐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어떤 회사 뭐 유명한 언론사에서 회장님이 뭐 유튜브 만들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방침이 없이 유행이니까 만들어 뭐 이렇게 일방 지시적인 어떤 그런 것이 진행될 경우에 과연 이 참여의 기회와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그 의문이 듭니다. 아까 우리 박연미 그 평론가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윤택한 전쟁터에서 윤택한 전쟁터에서 이성으로 비관하고 의지로 낙관하는 세대. 굉장히 윤택한 전쟁터에서 이성으로 비관하고 의지로 낙관하는 세대. 자, 오늘 헤드라인 만들어 드렸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혹시 플로어에서 시간이 약간 지났지만은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은 한두 분 질문 받고 마무리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약속 12시에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예, 넘어가도록 하고 혹시 뭐 꼭 말씀 한번 나눠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좋은 말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담 스미스라고 아시죠? 아담 스미스가 내년 6월 달에 300살이 됩니다. 태어난 지 300년. 아담 스미스는 우리는 경제학자로만 알고 있는데 철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이자 법학자입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인간 사회가 자유로운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유로운 사회 질서, 리버럴 소셜 오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인간 본성 깊이 내재한 공감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회에서 조화롭고 평화롭고 효율적인 사회 질서, 즉 모두에게 유익한 사회 질서는 만들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한국의 MZ세대가 그 어떤 세대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세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세대가 MZ세대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워서 이들이 향후 100년 새로운 한국을 디자인하고 실현하는데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뉴스웨이 김정인 회장님을 비롯한 뉴스웨이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행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허밍 AMC인가요? 예, 뭐 일단 허밍 AMC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허밍 AMC의 관계자 여러분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